최정학의 희망날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정학 작가님, 여행 작가님과 함께 또 멋진 곳으로 떠나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의병장이자 평생을 애국지사이신 우리 유인석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의병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의병장님을 만나뵀는데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춘천에 어디를 가볼지 우리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분의 이야기를 또 전해 듣고 많이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뜻깊게 또 여겨주시고 또 생각을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유인석 선생님, 유인석 장군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간이 좀 아쉬웠었어요. 좀 부족했어요. 예, 시간이. 예, 예. 네. 유인석 선생님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네네. 유인석 선생님은 1842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위정 척사파라고 하죠. 아주 견고한 봉건 사상으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의병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요. 사실 유인석 장군에 대해서 워낙 이제 봉건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임금님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봉건 사상에 네, 딱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는 일본에 항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성이 힘들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항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요. 충주성 전투나 이런 것들을 치러내면서 일반 민간인 출신의 의병장들, 다시 말하면 유인석 장군과 힘을 합쳐준 양평 쪽의 의병장들을 처형까지 한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덤빈다고. 네네. 그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포수 출신의 김백선 의병장 이런 분들은 싸움꾼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군사적인 혹은 어떤 그 병력을 움직여 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달랐을 때 이 평민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대드니까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이 그 질서를 잡겠다고 처형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유인석 장군에 대한 이제 그 문제 비판적인 그러한 이제 그 화살을 던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 봉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채호라든지 박은식이라든지 네.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뼛속 깊은 그런 이제 양반집 사람들이지만 개화 사상을 접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시민사회의 어떤 백성, 민중, 민주 이런 데 이제 각성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기가 대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기 속에서 그래도 유인석 장군 같은 분들이 깃발을 들면서 또 이제 새로운 독립운동의 씨앗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중국으로 가서는 새로운 어떤 그 독립운동이나 항쟁에 저항에 그러한 많은 세력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죠. 본인도.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13도 의군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나서
모든 의병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13도 의군을 만들 때 우리 유인석 장군이 도총재가 됐고요. 그리고 13도 의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일합병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무효라고 성명회를 이제 조직해서 성명회 사건이 있을 때도 회장으로 역할을 했으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은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사진 그때 보던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분이 움직였던 자리가 저렇게 압록강 북쪽의 서간도 일대, 저기 이제 그 표시된 지명들이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통화라든지 밑에 있는 관전이라든지 압록강에 붙어 있는 지반이라든지 요런 도시들은 이제 이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정된 그런 이제 이름이지만 압록강으로 들어오는 혼강이라는 강, 저 강은 이제 비류수라고 하는데요. 저 혼강에 그 따라서 사첨자라든가 방치구 또 판리전자 이런 데들이 이분이 그 움직이거나 또 거주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네. 사첨자 같은 곳은 저기서 무장을 해제당하기도 했던 그런 또 치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평정산에 난천자라는 곳은 이제 기념원이 있어요. 우리 그 유인석의 기념원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 방치구라고 하는데도 유인석 장군의 기념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이제 성명서입니다. 저게. 네. 그래서 일제의 그 늑약이 잘못된 것, 일제의 그 한일합병을 강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천명한 거죠. 그래서 8,624명이 저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유인석 선생님이 저기에 이제 대표 이름으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네, 겁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거사를 하기 전에 안중근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도운 분은 최재형 선생이에요. 그런데 안중근이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의암 유인석 선생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인석의 그 약사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친구인 이진용이 총을 주면서 필요하다면 내 목이라도 베어달라면 베어줄 건데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진용의 이야기, 총을 이진용이 유인석 장군 앞에서 이제 전달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사용했던 총이 이진용이 준 것이냐 최재형이 준 것이냐 그런 이제 네. 논쟁도 있습니다만 이진용이 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진용이 준 총의 성능을 가지고는 그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준 벨기에제 총을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여기가 의암 선생의 추억을 해야 되는 추모하는 기념비가 관전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다음요. 다음 사진요. 자, 이거는 이제 신빈에 있는 의암 선생 기념원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한국인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되면 많이들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다 시골입니다. 예, 다음 사진. 백범 김구 선생이 가평에 오셔서 예, 지금 유인석 장군이 돌아가시기는 저 서간도에서 관전에서 돌아가셨는데 유해를 이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춘천의 가정리로 가져와서 묘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6년에 북한강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귀한 예. 사진이네요. 근데 그때 당시 가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유인석의 묘원이 있는 데가요. 가평하고 강 하나 사이예요. 예, 그 강을 끼고 건너가면 가평이고 이쪽은 춘천이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게 이제 유인석 장군의 묘입니다. 아주 그 단정하게 잘 조성을 네. 해 놓았고요. 춘천시가 아주 잘 돌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요. 여기는 이제 김구 선생께서 이제 아까 그
오셔가지고 고유제를 지내고, 고유제라는 게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신에게 알리는 것을 이제 고한다. 그래서 고유제라고 하는데, 고유제의 고유문을 김구 선생님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필적을 지금 저기 까만색 돌에 이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우리 인천 분들이 함께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요. 이제 묘역에 가시면은 이렇게 어록, 선생님이 쓰신 하신 말씀이나 쓰신 글들을 모아가지고 어록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어록비입니다. 다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자리인데, 묘역 한가운데 이제 선생의 그 흉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기와집 보이는 것이 사당이고요. 유인석 사당이고. 아, 네. 뒤에 보이는 사진이 흉상이군요. 예. 흉상이고. 예. 예. 우리 인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근데 비가 왔나 봐요. 예. 이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요. 이게 아마 7월 달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새파란 하늘이 보이는 건 작년 여름이고요. 예. 다음요. 자,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애국지사 유홍석, 윤희순, 유돈상 이렇게 이제 묘가 있는데요. 유홍석은 윤희순의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화서학파 이항로의 제자인 류 씨들이 많은데 그 중에 류인석도 있고 류홍석도 있었다. 육천지간이다 그랬는데 류홍석의 며느리가 윤희순이에요. 네. 그리고 아들이 유돈상 이렇게 이제 함께 묻혀 있는 묘역인데요. 윤희순 의병장이 여성 의병장이 저 요동반도에 묘가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이쪽으로 또 이장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유인석 장군 묘에서 가까운 곳에 묘역이 이제 조성이 되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여기는 윤희순의 생가입니다. 자, 이제 윤희순 선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는 지금 제가 유인석 장군 얘기를 했고 춘천에 가시면 윤희순 관련된 처음에 의암공원에 윤희순 선생하고 의암 유인석 선생님이 같이 이제 있었던 걸 보셨고, 그리고 같은 마을에 윤희순의 생가와 윤희순의 묘가 있습니다. 자, 윤희순의 시아버지인 류홍석도 유인석과 함께 의병 활동을 나가요. 그러니까 1895년에 전 가족이 그냥 다 의병을 나간 거예요. 이 유씨들이 다 나간 거예요. 의병을 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윤희순이 시집을 16살에 와가지고요. 20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20년 만에? 예, 20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두 살인데 시아버지한테 저도 의병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너는 가정을 지켜다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윤희순 의병장이 의병을 조직합니다. 여성 의병을 조직해요. 그러니까 동네 안악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주먹밥 만드는 거. 혹은 의병들의 옷을 기워주는 거. 이런 일들. 또 돌을 모아다 주는 거. 그렇게 이제 의병 활동을 이제 하다가 1895년에 을미의벽이요. 일본한테 이제 그 단양에서 패배하잖아요. 패배하면서 이제 깔아앉게 되죠.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되면서 다시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그 2년 후에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죠. 그때 또 이 시기에 윤희순 열사가 또 의병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돌아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의병 나가라고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밤에 같이 공부하고 여성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의병가, 안사람 의병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일종의 문화적인 투쟁, 어떻게 보면 선전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홍보, 그리고 정신무장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을과 마을들이 의병 활동에 아주 중요한 못자리판이 돼주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그 해주 윤씨, 그래서 윤희순 이제 기념비인데, 윤희순 생가 앞에 저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네, 저 기념비가 있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이 없나요? 안사람 의병가라는 이제 네. 그 노래비가 있거든요. 거죠? 예. 노래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럴 때 만주로 넘어가게 되죠.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석 장군은 관전 쪽에 살았는데, 그럼 온 가족이 다 만주로 가시는 건가요? 근데 또 따로죠.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서간도로 간 건 같은데, 네네. 유인석 장군은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윤희순 선생은 신빈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곳에서도 여성들을 모아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의병 활동할 때 이분이 또 많이 했던 게요, 화약 만드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제조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때로는 화약을 만드는 황이 많지 않으니까 동네 다니면서 오줌을 걷어가지고 오줌을 다려가지고 그걸로 또 화약을 만들고 그랬다는 이제 그런 네. 얘기도 있죠. 그리고 윤희순 선생이 또 학교를 합니다. 노학당이라고 학교를 하고, 그걸 또 일제가 간도까지 중국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간도에서 학교를 또 못하게 하니까 대한 독립군을 또 조직을 해요. 그래서 아들도 거기를 참여를 해서 독립군 활동을 합니다. 무장투쟁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사를 환인 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 무슨 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네.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혼자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아들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해요. 예. 그래서 아들들이 그 무장투쟁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아들이 이제 유돈상이 잡히죠.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 고문받고 하다가, 일본군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감옥에서 죽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상태가 매우 지금 이제 위독하거나 그럴 때 그냥 보석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희순 의병장이 무슨 감옥에 갔더니 뭐 거의 운명하기 직전에 몸은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아들의 몸이 다 퉁퉁 부어 있고 이런 이제 멍자국 투성이고, 그런 사람을 이제 간신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를 빌려서 데리고 오다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묻어주고, 뭐 제대로 이제 무덤도 제대로 이제 잘 못 세우고 윤자라고 하나 딱 써놓고,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밥을 안 드셨다고 하죠.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70이 넘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윤희순 선생의 윤희순 이제 의병장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독립투쟁을, 그리고 나라가 뺏기기 전에는 의병 활동을 그렇게 했던 여성 의병장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 여성들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유관순 여사가 가장 이제 유명하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윤희순 선생이고요. 그리고 또 남자연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영화 암살 때문에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꽤 계시죠. 남자연 선생. 그래서 이 남자연이나 이 윤희순이나 모두 이 만주 독립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움직였던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제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춘천에 가면은 꼭 만나봐야 되는 분이기도 하네요. 예, 네. 춘천을 이제 만약에 당일로 가신다면 제가 그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의암 공원을 가셔서 네. 두 분의 동상들을 좀 보시고 소녀상을 보신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평 쪽으로 내려오셔서 가정리로 가시면 윤희순 열사의 묘, 윤희순 열사의 생가터, 그 다음에 의암 이제 유인석 장군의 묘역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마다요 그 유씨들 네. 그 의병 활동했던 분들의 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춘천의 이 가정리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좀 쉬엄쉬엄 다니시면서 낮에는 막국수 드시고 저녁에는 닭갈비 드시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가지신 네. 생각이나 이런 게요. 100년 전이어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교육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암시하시는 그런 측면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윤희순 의사 노래비입니다. 생가 앞에 조그만 뜰이 있는데요. 그 뜰 앞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사람 의병 노래라고 초등학생들도 가끔 이런 노래들을 부르곤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엇 할까? 여기서 우리들은요 아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무엇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그러면서 내 집 없는 의병대를 뒷바라지 하여 보세. 그러니까 의병대를 뒷바라지 하자. 이것도 싸움이다.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이다. 우리들도 뭉치면 나라 찾기 하는 것이다. 외놈들을 잡는 것이니 의복 벗은 손질하여 만져주세. 그러니까 외놈들을 잡는 일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저씨들이 나갔으니까 그 옷을 지금 손질해 주자 이런 네. 거죠.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져주세.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음의 보금자리가 돼주자 우리 여성들이. 그리고 우리 조선 아낙네들도 나라 없이 어디 살 거냐. 그러니까 나라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 도와주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윤희순 의사는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많이 이제 이렇게 부르고 퍼뜨리고 이것이 퍼지고 하면서 이 춘천 지역이 의병의 고장이 될 수 있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건 노학당 터라는 곳인데요. 자, 무대가 지금 여기는 서간도입니다. 만주 네. 환인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고구려 제1대 수도 환인 졸본성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이분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의병 노래에서 보면은 그 노래도 만들고 또 밥도 해서 주고 또 옷도 기워주고 또 옷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화약을 또 제조해 주기도 하거든요. 화약 제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유황이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유황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화약 만드는 데는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오줌을 받아다가 오줌을 달여가지고 화약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일도 하고 또 동네방네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또 녹여가지고 또 그 칼을 만들든지 혹은 화살촉을 만들든지 그러한 일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윤희순 열사였는데 그 의사였는데 을사늑약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병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두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고구려 제1대 수도 환인 지역
혹은 그 가까이 있는 신빈 지역, 무슨 지역, 이 지역을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안악내들을 모으고 교육운동을 활발히 벌이는데요. 저 기념비는 뭐냐면 노학당 유지라고 되어 있죠. 노학당 유지. 그래서 학교입니다. 학교. 네. 학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 기념비가 꽤 크잖아요. 그러게요. 기념비가 네. 왜 크냐면 이분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한국인들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본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모범이 되는 거고 선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1910년대에 남편과,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단신으로 애들은 이제 막 커오기는 하지만 단신으로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저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가 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중국에 압박을 해서 저 만주 지역에 그 외국인이 학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는 그러한 이제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또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장투쟁에 또 아들이 또 앞장서 줘요. 그래가지고 대한 독립군을 또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교육운동과 무장운동을 또 하게 됐는데 무장투쟁을 했는데 아들이 잡혀요. 아들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일본군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주는데 사실은 자기네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윤희순 열사가 무슨 감옥에 가서 아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거의 뭐 죽게 된 거의 그 간신히 이제 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이제 인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오는 중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유돈상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주고 본인은 모든 음식을 끊어요. 그리고 거의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윤희순 열사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그 마을과 지역 사람들이 윤희순 열사를 또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저 사진은 독립기념관의 그 이제 자료 사진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저기가 하이청이라는 곳이에요. 해성이라고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노학당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늘날 고속도로로 달렸을 때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오, 굉장히 머네요. 한 4시간 정도 네. 걸려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대구쯤 그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저렇게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윤희순 네. 묘가 있었잖아요. 네, 춘천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곳에 묻혀 있다가 이장된 거예요. 모셔간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장이 되고 나서 윤희순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윤희순 의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그거를 저기다 다 기록을 한. 그래서 저곳을 만약에 우리가 찾아간다 그러면 대련으로 가가지고 한 3시간 반을 가서 저쪽에 또 해성에 가서 내려서 산으로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중국 심양으로 가서 2시간 정도 가서 그 심양 안에서 저 해성에 가서 또 묘관둔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산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네. 저런 곳에 저 기념비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중국 사람들이 해준 거죠. 근데 저 자리가 보세요. 옥수수밭과 잡초들 사이에 있는데 누가 지금 돌봐주고 있냐면 지금 중국인 그 제자들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존경하는 중국인들이 만들어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런 곳들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이 그나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관리를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할 정도죠. 그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여장부이셨는데요. 네. 그 생전의 모습을 담은 그 동상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예. 그런 모습의 사진은 한번 없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 아,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네. 또 이제 우리 보훈처에서 만든 초상화 윤희순 하시네. 초상입니다. 뭐 100%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좀 굵죠. 선이 네. 굵죠. 네. 선이 굵고 단단하고 기계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되게 고운 분이에요. 네. 윤희순 네. 의병장이 돌아가실 때가 70대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의병장을 시작할 때 애기 2살 때 네. 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31, 34살 때쯤. 예. 그쯤 네. 되겠네요. 네. 예. 16에 제 시집을 시와서 가서 20년 만에 20년 만에 아들을 네. 낳고 2살이 됐으니까 네, 그렇네요. 36. 예. 네. 윤희순 의병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춘천의 윤희순 선생님 의병장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관순 열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남자연 의병장 남자연 선생님 네. 그분은 이제 하얼빈에서 체포돼서 거기서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됐고요. 윤희순 열사는 서간도에서. 근데 두 분 다 이 만주의 독립운동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윤희순 열사나 윤희순 의병장이나 혹은 남자연 의병장 모두요. 그래서 이 춘천이 왜 의병의 고장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의병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마을을 의병의 마을로 만든 거예요. 네. 독립운동의 마을로 만든 거예요. 저는 독립운동 유적지나 독립운동과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늘 감동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을이에요. 마을. 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마을이 어떤 분위기이고 무엇을 지향하는 마을인가. 거기엔 꼭 어떤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하는 마을 또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 독립군이 조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제강점기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의병의 어떤 마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천은 스스로가 의병의 도시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의암 호수, 의암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석 장군을 또 기리고 있고 또 유인석 장군의 어떻게 보면 조카 며느리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네. 육촌 조카 며느리인데 예, 그러한 가족 그런 이제 관계들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춘천 여행지로 삼으면은 뭐 저기 닭갈비니 뭐 호수니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또 아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낮에는 닭갈비보다는 막국수, 네, 막국수에 메밀전병 정도로 네, 네. 간단하게 하고 네, 네. 저녁에는 닭갈비를 하시고 네. 그래서 1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유정 문학관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데를 좀 들렀다 오시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정말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오면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기억도 많이 나고요. 네. 예. 오늘 우리 최정화 선생님하고 이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선 우리 류인석 네. 장군과 네, 장군과 또 윤희순 의병장 의병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 최정학의 희망날개 시간에는 우리 춘천의 류인석 장군과 윤희순 의병장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